반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이기도 해요. 업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AI가 있는데 왜 영어를 배워야 하냐. AI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는 익사이트먼트를 느낀다. 너무 황홀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AI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AI가 너무 좋아지고 그 가능성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블루로 접어들게 되고 블루를 겪고 나면은 블룸이라는 꽃을 피우다라는 그 경지에 가게 된다. 죽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또 그거 한번 겪고 나니까 세상은 뭐 이렇지 뭐 우리 나의 버블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두려움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F 코리아 지사장 오재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왜 어학연수 회사가 AI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항상 느끼고 있는 저희 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대두되고 있는 질문들의 답을 좀 같이 찾기 위해서 최근에 클로드 블루라고 하는 글을 쓰셔서 브런치 글로 좀 화제가 되고 계신 클라이언트의 한원준 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라이언트의 한원준이고요. 네. 최근에 의도치 않게 그 클로드 블루라는 제가 쓴 브런치 글이 되게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요즘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배우고 또 느꼈던 점 많이 오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도 그런치 글을 좀 읽어봤는데 내용이 어렵긴 했었어요. 어려워요. 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가지신 상태에서 쓰셨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 클로드 블룸이라고 네. 세션까지 진행을 또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네. 요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 저도 이 개인적으로 브런치 글은 제가 자주 써왔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읽으라고 쓰는 것보다는 저의 그냥 기록 차원에서 제가 그 당시에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일기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쓰고 있었던 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글이 좀 친절하지는 않고 좀 복잡하게 기록처럼 되어 있는데 그 글을 쓰게 된 배경 자체가 저희는 이제 클라이먼트라는 AI 회사인데 저희도 AI 회사인데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아닌 회사들도 AI의 변화에 대해서 되게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는데 AI 회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설 몇 개가 있었고 저도 그 동시에 우리 회사와 내가 하는 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학교도 해외에서 다녔다 보니까 네. 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에게 무작정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려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개발자면 개발 직구는 어떤 분야가 있는지, 비개발 직구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얘기를 듣다가 이제 그게 그중 하나가 이제 제 학교 선배 중에서 이제 메타 실리콘밸리에 있는 메타 네. 본사에서 지금 AI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선배 형과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클로드가 블로그를 써준 거예요. 써줘가지고 나온 블로그를 제가 올리게 됐는데 이제 그게 많은 분들의 공감을 사게 됐고 저도 되게 놀랍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진짜 유명한 뭐 마이리얼 트립의 이동건 대표님도 공유해주셨고 뭐 업스테이지의 뭐 대표님도 공유해주시고 많은 테크 업계에 계신 리더분들도 이제 공감을 해주셨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내가 보고 또 그 형하고 나눴던 내용이 단순히 저희 둘의만 내용이 아니고 이 업계에 많이 퍼져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이 내용이 실리콘밸리나 혹은 AI 끝단에 있는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 제가 뭐 행사도 열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 업계는 이제 영어를 배우러 가는 어학연수나 유학을 하는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네. AI하고는 굉장히 멀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반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이기도 해요. 업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 AI가 있는데 왜 영어를 배워야 하냐. 뭐 번역도 다 해주고 토역도 다 해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치열하게 어학연수를
언어를 배우고 뭐 영어를 배우고 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하는 것들이 무엇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브런치 글에 관심이 생긴 건 맞지만 네. 저희가 만나고 있는 고객들한테도 끝없이 듣고 있는 얘기이기도 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네. 이제 영어가 이렇다는데 뭐 AI가 이러면서 이제 오시다 보니까 네. 그들과도 소통을 하는데에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 그죠. 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번 글이 되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뭐 AI 업계에 있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지금 모두가 그 클로드 블루를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네. 네, 그 단어가 네. 이미 있는 단어처럼 느껴질 때 그죠. 너무 자연스럽던데 만드신 거라고요. 이름은 제가 만들었고요. 네. 그냥 코로나 블루에서 따오게 된 거고 어감이 잘 맞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클로드를 잘 써가지고 이제 뭐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네이밍도 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블루에서 또 세션 이름은 또 클로드 블룸이라는 것도 네, 맞아요. 이후에 얘기를 해보면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이렇게 세션 나눠보시면서 공통적으로 좀 느끼셨던 뭐 좀 연차가 어리신 분들이나 조금 더 업계에서 뭐 또는 이제 시니어 분들 좀 느끼는 바가 좀 달랐을까요? 어떤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연차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꼭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제 가설은 뭐 AI가 처음 나왔을 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첫 번째는 익사이트먼트를 느낀다. 너무 황홀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AI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AI가 너무 좋아지고 그 가능성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블루로 접어들게 되고 이제 그 블루를 겪고 나면은 블룸이라는 꽃을 피우다라는 그 경지에 가게 된다가 제가 생각하는 가설이에요. 문제는 멋있네요. 블룸으로 나아가는 케이스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근데 포인트는 블루를 한번 느껴야지 블룸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제 생각이 있고요. 근데 개발자분들은 2025년도 작년도에 이미 AI가 개발자 업계를 확 휩쓸었고 지금은 사람이 코드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지식하고 옛날에 그런 장인 정신의 사람이 진짜 뭔가 수작업을 하고 싶은 그런 게 느낌이 아닌 이상 AI가 코드를 쓰고 또 AI가 코드를 리뷰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개발자분들은 다들 클로드 블루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근데 제가 되게 충격적으로 느꼈던 거는 비개발자분들 네. 혹은 AI 업계 없는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클로드 블루를 여쭤보면은 나는 AI가 너무 좋은데 왜 이게 우울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개발자에만 일어나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 실리콘밸리는 형하고 대화했었을 때는 이미 메타는 비개발자분들도 똑같은 영향을 빨리 받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리콘밸리가 트렌드 앞단에 있다 보니까 비개발자분들도 그걸 먼저 영향을 받았고 지금 블루를 작년에 먼저 겪었고 지금 이제 블룸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연차의 차이가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AI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블루를 먼저 느끼고 있고 AI를 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블루를 아직 못 느꼈다 보니까 다른 블루를 느낀 사람들이 누군지가 궁금하다 보니까 행사에 와서도 좀 들어보고 싶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주변 지인들이 소개를 해서 클로드를 쓰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 뭐 블루인지 블룸인지를 알 수 없는 그죠. 상황이긴 네, 하지만 네, 네. 저는 클로드 자체에서 오는 블루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제 오랫동안 뭐 여러 가지 숫자도 많이 보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뽑아내는 것에 대한 네. 어떤 가치 네. 그래서 비즈니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뭐 어떤 이제 시니어 매니지먼트 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굉장히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네네네. 숫자 뽑는 거는 뭐 이유도 아니가 보니까 맞아요. 네. 그 자체에서 그 클로드 블루하고는 아직 저는 굉장히 초창기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경험이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그 감정이 정확히 클로드 블루 인가요? 감정 초창기를 지금 네. 걸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때가 있었고 또 그럼 네. 배워야겠다. 네. 뭐 그러더니 이제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 전체가 다 클로드로 바뀌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이거 남기면 답글 남기면 보내주는 프롬프트 맞아요.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열심히 써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씨름을 좀 해보고 뭐 PPT를 만든다든지 뭔가 씨름하는 과정에서 짜증도 나고 맞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이제 아웃풋이 나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하는 일을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 거의 저 혼자도 굉장히 오. 많이 해치울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네. 그게 뭐 블룸인지 블루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음. 비전문가이고 이런 업계가 조금 다르고 매일매일 클로드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저마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초청을 했을 정도면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순식간에 퍼지지 않을까라고 진짜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AI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트렌드도 금세 대중분들이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오히려 클로드 블루를 겪는 게 되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블룸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걸 한번 맞닥뜨려야 되는 이 환경이 달라지는 걸 한번 맞닥뜨려야 되다 보니까 그 상황은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필요한 저는 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의 이제 좀 방향을 좀 보셨을 때 네. 그럼 클라이언트에서는 좀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끌고 나가야겠다 이런 게 좀 보이시나요? 사실 클로드 블루라는 키워드나 현상은 제가 만들어낸 거는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거를 제가 그냥 조명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냥 의도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뭔가 방향을 이끌어가는 역할은 아닐 것 같고 대신에 조금 더 남들보다 앞서서 그런 현상들을 좀 먼저 발견을 해서 좀 퍼뜨리는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로드 블루라는 것 자체가 뭐 실리콘밸리에서 예를 들어 작년 말쯤에 특히 클로드 코드가 작년 한 봄쯤에 나왔고 그리고 여름 때부터 본격적으로 AI가 진짜 코드를 잘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쯤에 느꼈던 그 감정을 제가 빠르게 공유를 하고 싶었던 거고 아마 제 역할이나 뭐 클로드 블룸의 커뮤니티는 네. 이제 이렇게 다양한 그 얼리 어답터들이 느끼는 그런 사고나 감정들을 빠르게 포착을 해서 뭐 공유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눠야지 사람들이 나만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럼 우리 어떻게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이제 좀 줄 수 있는 공동체적인 역할을 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저희를 만나러 오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연령층을 좀 보면 제가 연령대를 여쭤봤던 이유는 네. 오히려 대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뭐 앞으로 조금 더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를 네. 모르겠다든지 네네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학생은 오히려 이거를 뭔가를 바꿔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덜 보인다라고 하면 저희 최근에 지금 뭐 이런 영어나 외국어를 배우러 오시려고 하는 분들에서 네, 네. 직장인 연령대 그래서 사회 초년생에서 30대 한 중반 정도까지 연령대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네, 네. 뭔가 당연히 이직과 전직도 많이 있긴 하겠지만 네. 커리어 전환도 굉장히 꿈꾸는 분도 많으시고 네. 뭐 단순히 그런 스타트업 이런 거를 넘어서서 뭔가 영어, 언어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쓰고 있는 사람들은 더 그 벽에 많이 부딪히고 본인이 그 벽을 느끼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네. 단순히 AI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지금 너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저는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40대가 되신 분들은 변화를 그래도 이 AI가 첫 번째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 맞아요. 전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던 것들을 계속 마주하고 억지로 얻어맞으면서 그게 사실 배움과 성장이 됐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게 오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내가 빨리 어댑트를 하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고가 조금 바로 나오던데 조금 그러니까 저도 일반화를 하기 쉽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좀 어린 친구들은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를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빨리 편승하거나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특히 AI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런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네. 사람이 사실 성장하려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사수들이 뭐 욕하고 뭐 그러니까 뭐 그 은유적으로 뭐 이렇게 좀 가르치면서 얻어맞으면서 저희가 배웠는데 AI가 생기면서부터 AI가 제 일을 다 해주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거인 거죠. 왜냐하면 AI가 저를 다그치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 그런 성장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뭐 AI를 가지고 뭐 질문을 바로 답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뭐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그런 경험이 없는 진짜 주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AI가 답을 다 주는 시대에서 어떻게 나는 사수와 티키타카를 하면서 성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성장할 수 네. 있을지 AI 시대에서 그런 것도 되게 논문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원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원래 브런치 글을 자주 썼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네. 일기처럼 썼다라고 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게 마치 저도 사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좀 하루가 어땠는지 뭐 바둑에서 복기를 하듯이 어떻게 내가 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되짚어 나가면서 그 부분에서 좀 고찰을 하고 다르게 썼으면 더 나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그런 브런치 글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이 드러나고 그거를 A하고 이제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미 성장을 좀 해본 사람들은 내가 했던 성장의 기반을 두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더 습관화되지 않고 아직은 그거를 배워야 되는 연령대에서는 조금 더 힘듦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들리기도 네.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조금 이제 그 클로드 블루에서 네. 좀 이런 인사이트를 주셨던 그 MBA를 하시는 선배. 네. 제가 이제 그 클로드 블루 브런치 글을 좀 읽다가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한국이 답답해서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가셨는데 미국에 갔더니 실리콘밸리도 굉장히 획일적이더라.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 다 비슷한 거 아닐까. 근데 또 다시 이어졌던 문장에서는 그런데 그 안에는 미친 사람들과 큰 꿈이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사실 클로드 블루를 읽었을 때 제가 업계가 이래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좀 남았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미 클로드 블루에서 블룸을 넘어갈 수도 있고 사무직 비전문가들도 비개발직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느낌일까? 네. 그 미친 사람들과 큰 꿈은 대체 뭐였을까? 이런 게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실 저도 늘 궁금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뭐 출장을 가거나 거기 있는 지인들하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무시 못하는 게 그 환경에 의해서 사고가 영향을 되게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 뭐 서울이 사실 너무 편안하고 저희 또 한국인으로서 살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이런 뭐 여러 인프라가 되게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지인이 이제 갑자기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샌프란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과 그 에너지 때문이고 그 특히 사실 실리콘밸리도 미국에서 되게 유니크한 포지션이잖아요. 되게 빌더들의 이제 맞아요. 세상이고 많은 혁신이 생겨난 곳이고 그 혁신의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통도 있고 문화도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뭔가 좀 실리콘밸리가 확실히 좀 두각이 있고 유니크한 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뭐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나 샌프란시스코 가서 뭐가 그렇게 달라라는 질문을 물어보면은 사실 뭐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힘들 텐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자극이 되고 선의의 경쟁이 되기도 하고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정성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게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실제로 거기서 투자자나 좋은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그분은 좀 더 큰 도전 의식을 갖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제가 그 대목에서 좀 더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AI를 이제 AI 시대에서 네. 저는 또 자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자녀가 이런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거 그러면 자녀의 창의성을 길러줘야 된다. AI가 다 해주는 세상에서는 네. 창의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네네네.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창의적이라고 하는 건 뭐 사실 수업을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미친 사람들과 큰 꿈이 있는 네. 환경적인 요인에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생각을 바꾸고 기존의 어떤 가지고 있던 그런 획일적인 것들을
바꿔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졌을 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산물 같은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오히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말 누구나 지금 가장 필요하고 사람이 생각해서 그 창의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굉장히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런 이제 그 대목에서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네. 같아요. 그런 거는 경험하지 않으면은 설명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번 뭐 맞닥뜨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내가 뭐 실리콘밸리가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살아봤던 그 경험과 문화는 체험해보지 본 사람들끼리 너무나 딱딱딱 얘기하면 서로 와닿지만 체험을 안 해본 사람에게 그거 설명하는 건 너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때에는 좀 환경이 바뀌는 거. 근데 단순히 바뀌어서 그 환경도 편하면 창의적인 상황은 잘 나오진 않는 것 같고 환경이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이 흔들릴 때 사실은 거기서 질문이 바뀌는 그런 경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주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나는 잘 모르지만 내 경험에는 이런 게 있었을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런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 평생 커리어를 이쪽으로 가져다가다 보니까 나는 어떤 지점이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갑자기 이민을 가게 돼서 대학교를 이제 막상 갔는데 그 미국 역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뭐 블루페이퍼라고 그걸로 다녔죠. 그래서 그 책장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공책 같은 걸 사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페이퍼를 들고 시험에 가서 문제가 뭔가 이러고 하고 앉아 있는데 미국 대통령 2명을 골라서 이제 관점을 비교하라라는 게 질문이었던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대체 이런 류의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고등학교 때 한국에서 그런 류의 어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한글로도 쓸 수 없는 그러니까요. 한글에서 한국 대통령도 아마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백지로 그 시험을 내야 됐었고 뭔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수준이 아닌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접근 방식으로 저를 굉장히 흔들었던 정말 가장 원초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었고 그 경험에서 저는 질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질문이 바뀐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뭐 책을 통째로 외우고 해도 잘 안 됐긴 했지만 근데 그렇게 환경이 완전히 흔들리고 질문이 바뀌고 또 거기에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어쩌면 이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런 원동력 같은 게 되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 같은 단순한 것부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싸워내려고 했던 아까 얘기했던 살아남는 방법 등을 좀 체험했던 시험 그러니까 그런 일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진짜 맞는 얘기고 이게 주제랑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이제 AI 회사로서 매년 슬로건을 만들어요. 표를 만드는데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본 글로벌이 있었고 하나는 AI by 디폴트라는 게 있었어요. 둘 중 뭘 하려고 하다가 AI 시대다 보니까 AI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AI by 디폴트로 저희가 정했고 그래서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비개발자분들도 모두 다 AI를 통달하는 것 쪽으로 나아갔는데 멋지네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느꼈던 특히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는 병목이 뭐였냐면은 저희는 이제 어쨌든 글로벌로 나아가고 싶은데 AI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AI는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인간이다 보니까 저희는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나의 사고, 나의 가치관. 저는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AI가 좋아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확실하게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인간으로서 남겨야 되는 고유의 부분을 잘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나는 여전히 인간으로서 무엇을 더 키워야 될지를 더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건 여전히 이제 저희 회사도 글로벌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싶고 또 글로벌로 나아가고 싶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글로벌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제일 쉬운 방법은 당연히 해외에서 사는 거겠죠. 네. 근데 그게 어려우면은 최소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교포 커뮤니티도 있고 외국인 커뮤니티도 많으니까 계속 노출이 되어야 되고 이제 그런 DNA적인 것들을 꾸준히 좀 가져가야 되겠다. AI 시대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AI에게 맡겨서 돌아가면은 좋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인간임을 잊지 않고 나는 그걸 인간으로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제가 원주님하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래도 AI 업계에 계시고 네.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러면 모두가 하고 있는 고민일 텐데 네. 그리고 쓰시기도 했어요. 네. 올해는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쓰시기도 해서 네. 뭔가 그렇다라고 하면 회사에서는 AI 디폴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없는 지점 네.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맞아요. 저는 저대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걸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가 다 해줄 수 있는 세상에서도 AI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일까? 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다시 돌아가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근데 그 사람이 풀어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값들이 있을 텐데 네. 그 기본값이 이제 경험에 기초하다라고 하는 걸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 같고 네. 경험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는 거 당연히 좋겠지만 또 그게 쉽지 않다 보니 국내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경험이든 간에 그게 해외든 아니든 그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이왕이면 근데 그 경험이 좀 글로벌해서 맞아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생각이 섞일 수 있고 네. 소통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깨어질 수 있는 경험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좀 집중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게 주제에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AI는 이미 자체가 굉장히 너무 큰 주제이고 근데 이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다양한 직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지점은 계속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져야 되는 가치 그래서 주변에 다들 잘 모르니까 AI 리터러시냐 아니냐 뭐 아니면 제가 마케팅 뭐 매니저를 채용을 하고 싶어도 AI를 좀 써본 사람을 뽑고 싶은데 이미 조금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가 좀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다 하는 얘기다 보니까 네. 그리고 뭐 AI 시대에 그러면 치열하게 고민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냥 퇴근하고 AI를 배우러 가는 스터디를 간다 그런 네. 정도가 아닐 것 맞아요. 같아서 AI는 결국에는 도구고 언젠가는 모두가 핸드폰을 쓸 줄 아는 수준이 될 것 같거든요. 누구나 AI는 잘 쓰는 시대가 될 것 같고 AI가 더 고도하면 될수록 더 쉬워질 거고 더 인간에게 맞춤형이 될 거라서 AI를 잘 쓴다는 거는 사실상 뭐 지금은 그나마 차별점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차별점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모두가 AI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차별화를 낼 수 있을까가 진짜 인간의 고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제 생각은 그 어떤 분이 뭐라 했냐면 혹시 IRL이 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In real life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제 세상에 돌아가는 거를 잘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그게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소통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아니면 호감을 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맞아요. 영향력을 펼치는 부분일 수 있고 카리스마가 될 수도 있고 남의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것가 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남은 영역 중 하나인데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죠. 뭐 피지컬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뭐 산업혁명 생기면서부터 의미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까지는 그 옛날에 뭐 그런 전사들이나 아니면 무기를 잘 만들거나 뭐 그릇을 잘 만든 사람이 각광을 받다가 산업혁명 때 없어졌고,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각광을 받다가 AI 때문에 결국에 지능이 없어지면은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 뭐 소울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카리스마 아니면 소통 능력, 뭐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거 뭐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상황에서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in real life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더 네. 많이 사람들이 좀 조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도 흔히 얘기하는 말 중에도 read the air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말 뒤에 있는 왜냐하면 리포트든 이메일은 다 AI가 써줬을 수도 있고 실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뉘앙스라든지 그걸 읽어낼 수 있는 공기를 읽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네. 말씀하신 뭐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 그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서 그걸 다 합치게 되면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소프트 스킬로 귀결이 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 스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이기 때문에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데 AI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명확한 것 같고 네,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소프트 스킬을 좀 배우기 위한 어떤 노력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맞아요. 그러려면 뭐 누군가는 책을 통해 누군가는 실제 리얼 라이프에서 경험을 통해 결국에는 그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그거를 체득하는 방법이 뭐 옛날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제 블로그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제 생각을 고민해서 기록하는 거. 두 번째는 남하고 소통했던 거를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고 저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늘 사람들 만나서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를 인사이트만 녹여서 제가 보기에 의미가 있었던 것만 계속해서 블로그로 차곡차곡 쌓고 있다 보니까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최소 한 개의 인사이트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뭐 최소 블로그 쓸 거리라도 있으니까 최대한 네. 사람들 많이 만나보는 게 좋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제가 30살 때 이제 결혼을 하고 코로나 때 결혼을 해가지고 네.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신혼여행을 못 갔다가 신혼여행 겸 간 거는 아닌데 그리고 제가 어느 날 그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나는 저런데 언제 가볼까 생각했었어요. 근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일만 하고 한국은 뭐 15일 정도 휴가밖에 없고 맨날 네. 휴가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갑자기 너무 불행하고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저렇게 파리의 멋있는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걷는 모습을 보고 저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 MBA를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밖에 못 가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다양한 나라 내가 안 가봤던데 다양한 문화권을 내가 가보고 싶은 생각에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와이프랑 같이 10개월 정도 세계 여행을 갔어요. 아, 네. 네, 가게 된 이유는 한국은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은 제가 학교 다녔으니까 둘 개 나라는 아는데 그걸 제외한 전 세계 200개 나라가 있으면 198개 나라는 제가 모르는 거고 알 일이 앞으로도 없고 근데 이거를 제가 모르고 사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제3의 나라를 알고 싶어서 간 게 된 거였거든요. 네. 그걸 제가 브런치에 쓰기도 했었고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 저에게는 좀 그 진짜 놓치기가 너무나 그 소중한 추억 당연히 소중한 추억이지만 안 해보셨던 분들은 꼭 권장하고 싶은 부분이기는 해요. 그거는 갔다 와서 최소 썰풀 내용도 너무 많은데 제가 갔다 와서 실제로 사고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진 것도 있어가지고 네. 저에게 큰 자산이 돼서 그게 되게 저한테 좋은 추억이었고 몇 가지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저는 그 북유럽의 덴마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근데 덴마크는 복지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얀테 법칙이라는 그 나라의 국민들의 10계명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을 보면은 공경해라과 같은 것처럼의 그 10계명의 얀테 법칙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너는 특별하지 않다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너는 늘 특별한데 거기는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늘 반대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네요. 북유럽하고 특히 덴마크는 굉장히 강소 나라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중견기업들도 많고 나라가 잘 굴러가요. 인프라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 내가 모르는 세상에서 내가 모르고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터부시하던 그런 방식으로도 잘 굴러갈 수가 있구나. 그게 저에게 좀 사고를 깨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가보지 않았으면은 절대 알 수가 없고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덴마크의 얀테 법칙 뭐 덴마크의 뭐 거기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잘 모르겠죠. 저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사람들에게 뭐 많은 나라를 저처럼 극단적으로 뭐 10개월 가는 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내가 익숙하지 않은 문화권을 많이 가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여기 이 이제 여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고 또 돌아오시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저도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몇 분을 좀 만날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대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최근에는 좀 50세 이상 뭐 70세 이상의 이제 분들도 연수를 가시거든요. 오. 우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오히려 굉장히 명확한 한 가지 결론만 남는 것 같은데 그게 회사의 슬로건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취업을 위해서 또는 아니면 뭔가 대학이나 뭔가 뭐 편입 아니면 뭔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게 있어서 이런 어떤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단순히 그렇게 해서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고 아니면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게 남는 자산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하는 건 나는 새로운 나를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네. 새로운 나의 인생을 만나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EF의 슬로건도 인생을 바꾸는 어학연수라고 하는 거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히 어딘가를 갔을 때 네.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겠지만 네. 돌아왔을 때 남는 거는 네네네. 사실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야 네. 그냥 우물한 개구리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시야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오는 자신감 그리고 나를 다 모르니까 네.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나처럼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장 많이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몇 가지 나오긴 했지만 그게 가장 좀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경험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단순히 뭐 도전이 되겠죠. 그게 네. 전혀 쉬운 건 아니니까 네. 어딘가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퇴사하고 세계 여행을 그렇게 가시는 게 네. 쉽지 않은 네. 결정이다 네. 보니까 네. 어렵지만 근데 정말 그 큰 경험으로 가치가 남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네. 좀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제가 뭐 논문인가 어디서 봤는데 전 처음에 이게 사람이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잊어먹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제 생각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은 같은 걸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단축돼서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너무 들면 빨리 가요,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뻔하잖아요. 네. 일하고 집에 가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근데 사람이 어렸을 때는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맨날 새롭고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학교도 맨날 중학교 다녔다가 고등학교 가게 되고 이제 그 반도 달라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고 늘 도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생을 되게 좀 다이나믹하고 좀 길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도전 많이 하면은 효과가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네. 그런 효과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되게 주제는 AI 같은 어려운 주제였는데 얘기하다 보니 뭔가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 냄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 새로운 나 여기까지 이제 네. 오게 된 것 같고 네, 네. 약간 원래 주제 잠깐만 다시 돌아간다고 네. 하면 이거랑 연결된 것 같은데 네. 연결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그 브런치 글에 거의 끝자락에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아직도 사람과의 어떤 관계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 새로운 경험에서 또 누군가를 만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네, 네. 근데 그것 또한 본인의 말이 아니었고 또 누군가의 맞아요. 말을 네. 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희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희망이라기보다 팩트인 것 같아요. 네. 네, 팩트고 그 형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저랑 거의 1시간 넘게 쭉 얘기를 하다가 네. 너무 인사이트가 좋아서 제가 형한테 뭐라 물어봤냐면 지금 이 내용을 다른데 공유를 한 적이 있냐고 하니까 없대요. 일단 시간은 없었는데 두 번째는 다른 뭐 사람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물어보는데 자기가 아무리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얘기가 잘 안 나온대요. 왜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오랫동안 만났다 보니까 형이 이제 진짜 진심으로 솔직하게 아는 것들 다 공유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오래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관계라는 게 있었다 보니까 저도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거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 번 더 그때 들어서 이제 그 형이 이런 게 다 관계 자산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줬죠. 네, 네, 사실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관계를 만드는 게 더 어렵고 맞아요. 네트워크를 한다는 게 쉽지 않고 네, AI를 배우는 것만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맞습니다.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 딴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를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잘하는 걸까라는 게 좀 고민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AI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맞습니다. 두 가지를 결국에는 계속 투트랙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두 개의 모든 조건을 계속 충족시키면서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그 클로드 블룸 행사를 저희가 그 엔트로픽의 앰버서더 분이랑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늘 클로드 행사는 개발자 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만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완전 파격적으로 약간의 인문학 슬래시 철학 주제로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에서 최초래요. 근데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승인이 된 건데 이거 3일 그러니까 너무 촉박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 3일 만에 2,000명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저는 블로그도 바이럴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고민거리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만약에 제가 이 행사에서 클로드 잘 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뭐 100명도 안 왔을 뭐 100명 200명밖에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런 행사가 많기도 하고 맞아요. 유튜브도 많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주제가 많이 없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한 주제였다 보니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번 올해 한 해는 투트랙 맞고 AI를 잘 쓰는 것과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걸 잘 찾아가는 것도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지켜내야 되는 일을 잘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지금 일뿐만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사고나 생각이나 나의 이런 것들을 중에서 어떤 거를 내가 AI한테 맡겨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러면은 AI가 잘 못하거나 혹은 AI가 대체를 못하거나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을 네. 제가 좀 더 집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먼저 구분을 하고 이제 잘 쌓아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자리가 그때 그 클로드 블룸의 행사였고 그래서 다들 그 취지에 공감을 하셔서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을 불렀냐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 회사의 그 AI 엔지니어 분 중 한 분이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좀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으셔가지고 부르기도 했는데 일부러 철학 유튜버 유명하신 철학 유튜버도 불렀고 미디어학 그런 교수님도 불렀고 아니면은 약간 평론가 분도 불렀어요. 그래서 약간 AI랑 조금 완전 대척점에 계시고 달리 다른 쪽에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런 분들도 오면은 되게 또 인사이트가 줄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의 자리를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직은 명확한 이거에 대한 뭐 해답을 주는 거는 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네. 최소 우리가 이거를 좀 직면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I가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를 하고 구체화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분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왜 대화를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근데 충분히 이미 저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일반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선택을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모이는 곳에 오히려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도와줄 수 있지? 그런 거에 대한 사실 치열한 고민을 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경험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 대화를 좀 해보고 싶었던 거고 네. 대화를 하면서는 그게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AI가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 또는 AI를 통해 해야 될 것과 본인이 해야 하는 부분들 네. 구분을 명확하게 짓고 네.
각각의 어떤 부분들에 최선을 다해서 네. 치열하게 네. 계속 이제 올 한 해를 네. 살아내는 게 네. 되게 중요하지 않나. 오늘 점심도 제가 다른 스타트업에서 영업하시는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은 원래 창업을 하셨는데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오히려 영업을 더 키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업직을 바꿨대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AI 시대에서 진짜 남는 거는 휴먼 스킬적인 네.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재창업을 하거나 혹은 무언가를 할 때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딱 배우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고 영업적인 거는 업무적으로 하지만 또 회사 안에서 AI 스터디도 본인이 리드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내가 가야 될 거 그리고 어떤 부분은 AI한테 맡겨야 될 것들을 잘 나누고 그 두 가지를 잘 끌어올릴 수 있도록 환경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저도 뭐 공감이 가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게 그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또 집중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집중을 하고 네.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기준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분도 이미 그 스타트업 대표를 해보셨고 그래서 이런 롤러코스터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네. 지금 내가 살아남기 위해 그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아마 해안이 인사이트가 있으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지금은 그러면 대표가 아닌 영업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걸 잘하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선택적으로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그거를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분명히 그걸 가지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고. 맞아요. 네. 이게 그 시니어와 주니어의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늘 인생은 롤러코스터다 보니까 떨어질 때쯤이면 어떻게 다시 올라가야 될지에 대한 좀 경험치가 있고 주니어분들은 아예 없다 보니까 약간 그 비어 있는 그릇이다 보니까 네. 채울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잘 채우기만 하면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단이 확실하게 이제 있는 것 같고 서로가 좀 그래서 주니어와 시니어를 어떻게 보면은 따로 나눈다기보다는 서로가 되게 이제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네. 저는 그 주니어와 시니어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 맞아요. 영감이 돼요. 직장인들도 네. 만나고 있다 네. 보니 대학생들은 채워 넣는 거를 정말 잘 채워 넣어야 되고 맞아요. 네. 직장인들은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본인이 엄청난 시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남아 있는 그릇을 자꾸 채워 넣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연수를 가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오시는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비싼 호텔이나 이런 좋은 어떤 휴가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생하러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환경이 다 바뀌고 어학은 당연히 잘 못하실 거고 네. 살아봤던 환경도 아니고 뭐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죠. 그런 불평도 굉장히 네, 많이 네, 하시고 네. 느리다. 세상은 넓습니다. 뭐 그래서 네. 여러 가지들에서 다 본인이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고생을 하러 가는 게 맞는데 네. 사실은 상담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다 보면은 고생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죠. 근데 사실은 그 고생이 아까 얘기했던 본인이 그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그동안에 갔던 학생들에서 보이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려운 결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결과값 네. 시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돈을 줘서라도 지금은 충분히 좀 흔들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고생이 고생이 축복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진짜 맞아요. 네, 진짜 맞고 저도 그 막 호텔, 그러니까 저도 길게 여행했었을 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 뭐 늘 에어비앤비 막 가고 막 벌레 나오기도 하고 막 계단도 막 몇 층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심지어 여행 가면은 한국이 안전해서 잘 모르는데 해외는 위험한 데 많거든요. 저 막 터키 갔는데 테러 나서 막 80명씩 죽고 막 옆에서 막 폭탄 테러 나고 막 나라에서 인터넷 다 막아버리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죽는 거 아니야 이랬었는데 또 그거 한번 겪고 나니까 세상은 뭐 이렇지 뭐 우리 나의 버블 안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저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두려움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 뭐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데 굳이 노출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실제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나면은 저도 내성이 좀 강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고 또 한국에 있다가 해외로 법인을 옮겨서 이렇게 해외 이렇게 회사를 확장하시는 분들의 얘기 들으니까 네. 어려운 게 뭐냐면은 뭐 법인 설립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현지 가서 아파트 계약하기, 현지 가서 핸드폰 개통하기, 맞아요. 현지 가서 은행 계좌 만들기 이게 제일 어렵고 그렇잖아요.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거를 해야지 진짜 네이티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 네. 현지에서 문화에 스며드는 거고 진짜 가서 거기서 뭐 식료품도 사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저희가 좀 등한시하지만 그거를 겪고 나면은 진짜 그 나라 이제 사람이 되는 문화권에 스며드는 거겠죠. 살아보는 네. 경험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연수를 가시는 분들이 뭐 이민을 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가시면은 와 뭐 이렇게 멋있는 뭐 미팅만 하고 뭐 사교 모임만 가고 이런 거는 아닐 텐데 근데 가서 그런 되게 작은 것들을 부딪히실 텐데 그때 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생하러 이거 왜 왔지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그거 하나하나가 더 추억에 남고 그게 더 많이 또 뭔가 새로운 눈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서 비롯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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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의도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네.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네, 또 네. 여행도 길게 다녀오시고 하면서 네. 제가 되게 좀 원주님을 통해서 AI 업계에 계시고 스타트업에 있지만 또 이런 정말 경험이나 이런 해외로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도 되게 많이 공유해 주셔서 네. 저는 사실 되게 좀 뜻깊게 네. 고민을 하면서 왔지만 네. 그 고민이 조금 이렇게 팩트입니다.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좀 앞으로 이 클로드 블룸 행사가 잘 되셨다라고 하면 네, 네, 네. 뭐 어떤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 대표님도 고민했던 게 이 클로드 블룸이 뜻하지 않게 관심을 받는 거 좋은데 이게 어떻게 회사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 AI 시대에 이렇게 급변하는데 예상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산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반응을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런 커뮤니티 행사나 미더비나 온라인 뭐 디스코드 채널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한 1,000명 정도 계시는데 네. 이것도 지난주에 만든 1,000명 들어왔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미더비나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걸 만들려는 이유는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이거든요. 계속해서 만나야지 인사이트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는 뭐 클로드 블룸 같은 경우에는 이 AI 시대에서 블루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블루 느끼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공유하고 블루를 아직 안 느끼고 계신 분들도 오셔서 왜 저분은 블루를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빨리 블루를 느낄 수 있도록 저는 또 권장해드리고 싶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블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좀 제가 그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저의 비전입니다. 네. 되게 역설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AI가 오면서 사람이 필요 없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커뮤니티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일 정도라면 굉장히 모두가 그 갈급함이 있었나라는 게 되게 들으면서 확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모두가 되게 사실은 원했는데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것 같고 그 클로드 블루라고 하는 글에서 뭔가 딱 틱 이렇게 되면서 어떤 지점을 건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AI 시대인데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 사람들이 소통하려고 하고 그런 환경을 지금 리드하고 계신 맞습니다. 것 같아서 좀 굉장히 흥미롭고 앞으로 브런치 글을 좀 자주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실지 좀 저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충분히 얘기를 좀 나눴다. 아직도 나눠야 될 얘기가 많지만 나눴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원주님께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으셨는데 좀 못다한 얘기가 있었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얘기를 좀 생각을 나누고 싶다거나 그게 이거를 보게 될 어떤 대상에 대한 얘기가 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원주님 생각이어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이 나눴는데 물론 이 영상도 좀 잘 되고 바이럴이 되려면 무조건 빼먹을 수 없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랑 AI 뭐 이런 주제잖아요. 네. 네, 그게 팩트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AI는 하나의 트렌드일 뿐인 것 같아요. 근데 늘 앞으로는 우리는 AI와 같은 그런 메가 트렌드들을 부딪힐 거고 이제 그런 파도가 올 텐데 그런 파도를 어떻게 잘 타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로드 블루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그 파도를 어떻게 잘 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 클로드 블루는 나중에 좀만 있으면 식어들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또 클로드 제2의 클로드 블루가 또 새롭게 뭔가 사람들을 뒤흔들 만한 그런 메가 트렌드가 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우리가 그때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게 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많이 들어보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이 들어서 뭐 꼭 AI가 엄청 뭐 중요하다 뭐 AI 중요한 거 맞는데 나중에 AI만큼 또 되게 큰 지대한 영향을 줄 키워드도 올 것 같다. 네, 그럼 그때 가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이걸 연습 삼아 가지고 잘 고민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클로드 블루가 저는 어떤 사람들 지금 대화할 때 나오지 않은 연령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완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생각난 게 저희 아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클로드를 켜놓고 본인이 게임을 만들고 로블록스를 하면서 한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배움의 경로 자체가 클로드가 껴있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연령대 훨씬 더 다음 세대인 거죠. AI로 켜가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블루를 느낄 만한 어떤 부분이 있을까. 오히려 그게 너무나 생활이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블루가 세울 게 있겠죠. 없다 보니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한테는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가지지 못한 그러니까 그 환경을 가지지 못한 아이 한테 올 수 있는 블루가 있을 것 그럴 같고 수도 있을 것 명확하게 같아요. 네. 오히려 그거를 처음부터 도입하고 가르치고 훨씬 더 잘 사용하게 된 물론 그 사람들도 블루가 오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우리 아들이 저렇게 그게 재밌고 쓱싹쓱싹 뭔가를 해내가고 본인이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네. 그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자신감 그리고 그런 잠재력 같은 거에 한계가 덜 보이는 현상을 저는 맞아요. 봐요. 네. 그게 좀 특이점인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제가 클로드 블루가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맞아요. 근데 순기능은 되게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AI 이거 제가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이제 AI가 해줄 수 있고 이제 그거 AI는 도구다 보니까 그 도구를 삼아 가지고 더 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가 결과론적으로는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 뭐 성공률을 높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되게 AI의 순기능이 되는 것 같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번에 브런치 글 쓴 것도 귀찮지만 한 거고 그리고 행사도 귀찮지만 한 거고 그거 한 번 하고 나니까 2,000명 왔는데 다 2,000명 못 부르니까 또 하게 되거든요. 또 그래서 하세요? 지금 2차도 하고 이번 주에 2개가 더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가끔은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오늘도 여기 왜 오셨을까? 네, 내가 이게 왜 이걸 하고 있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랑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실행력이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실행을 제가 100%다 제가 못하지만 귀인들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날에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스타트업에서 후원도 해주시기로 했고 네. 공간도 후원해주고 케이터링도 후원해 주시기로 했고 또 연사부도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의 대표님이 오셔서 해주시기로 했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 미국인 분이 그냥 한국에 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니까 갑자기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DM 날려가지고 미더팔래 여행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공간이 있어?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떡하지? 친구한테 다 물어봤는데 다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한 분께서 진짜 용기를 내서 그냥 그 회사의 직원 대표님한테 그냥 1대1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 행사 해야 된다. 누군지도 모르는 대표님이 그래?
뭐 해봐야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일이 커졌는데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한데 뭔가 그 실행을 하면은 주인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 발판 삼아가지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AI랑 뭐 엄청 관련된 내용은 뭐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요즘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차별화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엑시큐션 자체는 어쨌든 사람이 하는 네. 거잖아요. 많은 플래닝은 AI가 도와주긴 하지만 기획하고 뭐 소통하고 이런 건 AI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하자 말자 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섭외하고 이런 건 다 사람이 하는 것들인데 저는 이게 또 연습이고 또 채찍질이라 생각하고 어떨 때는 막 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아무도 시킨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그런 상황입니다. 네, 딱 그런 시즌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치열한 고민들이 네. 올 한 해를 살아내면서 네. 좀 다음 해에 다시 돌아보게 됐을 때 네.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또 서 계시지 않을까. 성장의 발판이 네. 뭐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만큼 있습니다. 생각을 나누고 인사이트를 교환하다 보면 네. 또 다른 지점에 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네네.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네네네. 기대가 되고 네네네. 재밌는 스토리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오늘 이 팟캐스트 이 상황도 굉장히 제 인생의 재밌는 순간으로 저도 남지 처음 않을까. 해봐요. 네. 맨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할 기회도 없고 이런 것도 제가 또 환경 세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뭐 제가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 보니까 기회가 오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데뷔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지나고 나면은 내가 저런 얘기를 했구나 뭐 저에게도 또 좋은 기록이 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주제가 되게 재밌어서 네. 대화해보고 싶었던 주제였고 네. 저도 또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조금 앞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팟캐스트의 주제가 좀 AI 시대의 역량과 커리어 이런 걸로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게스트 네. 여셨기도 하셔서 부담이 또 좀 파일럿이겠지만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